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 두 번째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PWM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자,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PWM은 Pulse with Modulation 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었고,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과 0, 얘는 이제 입력이 되겠죠. 보통 이제 입력, 인풋 이제 있고, 그래서 1과 0의 비율을 조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스위칭을 함으로써 이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여기 보이는 1과 1과 0의 비율을 조절한다 라는 것이 PWM의 핵심이었습니다. 1과 0의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고, PWM의. 그래서 결국에는 볼테이지 전압과 벨로시티 라는 속도의 관계식이 보통은 볼테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도 증가한다 라는 이런 일반적인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볼테이지만 가했을 때 그냥 전형적인 오픈루프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스터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은 제어공학에서 다루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제어공학을 배우거나 아니면 뭐 책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대안으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된다라고 했죠. 왜냐면은 에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스터번스에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모터를 제어할 때는 클로즈드 루프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클로즈드 루프를 구성을 하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좀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하고, 오늘은 이제 숲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 전류입니다. 전류를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토크 상수 K 그리고 전류 I 값을 곱하면은 이게 그대로 토크라는 모터의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토크. 그래서 일단 전류를 제어를 해야 되고, 전류 I를 제어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로 이제 총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류를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먼저 첫 번째로 토크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를 걸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미트,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기 리미트, 어떤 리미트냐, 당연히 전류에서 대한 리미트니까 전류에 대한 리미트겠죠. 전류 제어, 전류 리미트를 하기 위해서 전류 리미트를 왜 걸어줘야 되냐? 자, 이게 중요한데, 전류 리미트를 걸어줘야 해야 되는 이유는 회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통은 이제 회로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성을 하겠죠. 보통 회로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색깔도 좀 비슷하게 할까요? 색깔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PCB가 이런 식으로 올 거예요. 녹색깔로 된 PCB로. 그래서 여기 뭐 이것저것 뭐 시그널 아니면 뭐 MCU도 여기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터 드라이브 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H브릿지라는 회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H브릿지
H브릿지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또 다음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브릿지라는 것은 하드웨어, 하드웨어만으로 역방향과 정방향 그리고 PWM을 같이 사용을 함으로써 모터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회로입니다. 뭐 어쨌든간 이제 모터 드라이브 보드에 이제 이런 H브릿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서로 시그널들을 주고받으면서 모터 제어를 하겠죠. 뭐 방향 DIR이라든가 아니면 PWM을 이용해서 여기 이제 제어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제어를 할 때 이 전류에 대한 제한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이 회로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로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폭발. 별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 마치 이제 화산에서 폭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캐패시터라고 하는 소자가 폭발해서 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PCB 상에서 이렇게 선으로 이은 이게 너무 이제 전류를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 신호 케이블이 전류를 허용을 함으로써 이 케이블도 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수도꼭지라고 하나 예를 들게요.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물이 이렇게 나와요.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막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터져. 이렇게 물이 터져. 이렇게 엄청 막 장난 아니야. 분수리처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수도꼭지에 이 입구가 너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수도꼭지의 이 틀이 이게 아예 찌그러져 버리거나 아예 그냥 분해되거나 완전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지. 얘도. 이거가 마찬가지로 이 수압에 가는 게 전류인데, 이 굉장히 이제 물이 양이 굉장히 많으면은 빠른 속도로 엄청난 많은 양이 이렇게 물이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폭발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전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전류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하는 역할이 이 리미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이유로, 첫 번째는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리미트를 걸어주기 위해서 전류 제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류 제어를 사용을 하고,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속도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속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로봇팔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로봇팔이 있는데, 내가 이 반도체, 이 로봇이 이러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작은,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비싼 이런 반도체를 옮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를 집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서 하는데,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면은 얘를 잡았는데 놓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위험성, 놓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요즘 유행하는 협동 로봇 근처에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겠죠.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로봇팔에 딱 부딪혀가지고 얘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속도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제한을 걸어줘야 되고, 얘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를 한다.
그와 동시에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리미트를 걸어준다.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위치입니다. 위치.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를 가고 싶어요. 자, 아까 이 로보파를 예로 들었죠. 자, 이 각 관절마다 모터가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도 모터 1이 있고, 여기도 모터 2가 있고, 여기도 모터 3이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갈 수 있도록 해야 이 로보팔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트레젝토리를 생성을 하면서 이 로봇이 모션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각 모터의 위치들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위치 제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모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션. 자, 이것에 관한 역기구학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기구학. 아마 이 강의일 겁니다. 역기구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모션을 생성해야 되는지는 이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총 3가지 이유가 있고, 맨 처음에 전류를 제어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전류. 그리고 속도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류를 해야 되는 이유는 토크는 토크 상수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리미트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제어합니다. 두 번째, 얘도 또한 리미트가 존재합니다. 자, 위치는 이제 제일 중요한 모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로봇의 모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제어기를 하나 이제 꾸며야 되는데, 이 제어기를 꾸밀 때 어떻게 꾸미냐? 자, 유명한 캐스케이드 제어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구축을 하냐? 제일 맨 처음에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전류입니다. 전류. 이제 커런트, 컨트롤 이렇게 있겠죠. 제어 입력 들어가고 제어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야 되는 게 속도 제어입니다. velocity control.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위치 제어입니다. 위치 제어. 포지션 컨트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값, 자, 이런 식으로 제어 루프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제어를 캐스케이드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드 포지션 값이 여기에 입력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에러를 발생을 해서 포지션 컨트롤 들어가고, 벨로시티 컨트롤 들어가고, 커런트 컨트롤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이제 모터의 샤프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모터가 이제 구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샤프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회전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류값, 토크를 갖고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더 다양한 전달 함수와 제어기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전달 함수, 그리고 여기 안에도 다 이제 PID 컨트롤이 존재합니다. PID 컨트롤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이 방법들도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DC 모터를 제어를 할 때 전류와 속도와 위치를 제어를 해야 되고, 이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캐스케이드 컨트롤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순서는 포지션, 벨로시티, 커런트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커런트를 하고, 그 다음 벨로시티를 하고, 포지션을 해야만 이 캐스케이드 제어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